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멀리서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청주에서 목회하고 글을 쓰고 있는 김한숙 목사와 작가라고 합니다. 아, 네. 제가 돌아올 곳이 되어주고 싶어 라는 책을 읽고 이렇게 표시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읽었는데요. 제목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쓰신 동기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제가 어려서 보육원에서 자랐고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렇게 어른으로서 이렇게 지금 현재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모든 사람들과 저희 어려움을 나눔으로 그들도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들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제 삶을 나누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기 안에 보면 돌아올 것이 되어주고 싶어 라는 챕터가 따로 있어요. 네. 이 책 내용 좀 소개해 주세요. 그 내용은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그 아동부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빠가 그 아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미용을 배워서 이제 어엿한 미용사가 돼서 이제 다시 만났거든요. 이 책을 쓸 시점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됐고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대부분 보면은 돌아갔다 이러면 죽음을 좀 뜻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제가 해석하기에는 삶을 뜻하는 거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아이, 그 중학생 때 아버지가 돌아간 아이가 이 제목이 주제가 됐지만 이 땅에 그 아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더 영역을 넓혀보자면 그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품이 되어주고 내가 어느 곳에든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 그렇게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줄 어른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아이들이 훨씬 더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것이 되어주고 싶어. 이 제목이 저는 엄마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네. 엄마는 항상 돌아가고 싶은 곳이잖아요. 자녀에게 있어서. 저도 엄마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데 작가님도 따님이 있으시죠? 네. 네, 따님과 어떻게 지내시나요? 딸은 제 친구이자 그 깊은 대화가 가장 잘 통하는 그 딸이거든요. 네. 따님이 계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이 책의 요 그림이 바로 따님이 그린 그림이죠. 여기도 네. 지금 또 전시 중에 있고요. 이 책 전에 또 책을 쓰셨어요. 네. 소중한 것들이 가만가만 말을 건다. 네. 작가님에게 소중한 것들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소중한 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자녀가 되겠죠. 자녀와 남편. 그래서 이제 저는 자녀와 남편을 대할 때도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려고 참 많이 이렇게 애쓰고 지적하거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아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먼저는 가족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제가 글 쓰는 목적도 무엇을 하는 목적도 돈을 쓰는 것도 다 사람을 사랑해서 저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시간을 쓰고 돈도 쓰고 아무튼 그렇게 저에게는 사람이 가장 귀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을 쓴다는 것이 선생님 일도 하시잖아요. 네. 저는 목회와 글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시는데, 네. 이 글쓰기가 만만한 일은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글쓰기를 배우셨고, 어떤 힘으로 이 글을 쓰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영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순간 제가 정원 가꾸기를 하는데 텃밭에서 이제 지금 봄이잖아 이제 텃밭에서 하루 종일 놀아도 안 피곤해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이 저에게 깊은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소재는 무궁무진하고 어른이 돼서는 너무너무 깊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다는 꿈으로 바뀌었어요. 더 깊고 아름다운 글쓰기로 가는 것 같아요. 독서. 표정이 너무 해맑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시집을 많이 읽고 에세이를 많이 읽었었어요. 근데 소설도 많이 읽게 되고, 일부러 서평을 신청을 해서 다양한 책을 읽음으로, 더 깊고 넓고 아름다운 글을 쓰고 싶어서 독서의 지평을 제가 넓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사실 독서가 최고의 스승이죠. 네. 네, 아무리 배워도 책을 읽지 않으면 글을 쓸 수 없고, 또 글을 쓰는 기술을 익혔다 한들,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콘텐츠가 형성이 되지 않으니까 작가님의 마음과 진심과 노력이 다 여기 고스란히 담긴 것 같아요. 네. 작가님께서 감사해요. 책을 통해서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책에서 무엇이었나요? 책을 제가 쓰는 이유는, 제가 어려서 부모님이 아예 안 계시고 돌봄을 하나도 받지를 못하니까 부모는 땅이고 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뿌리도 없이 땅도 없이 그런 자란 사람으로 저는 이런 깨달음이 왔었어요. 땅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발을 디뎠을 때 이게 단단히 지지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느 날 땅이 이렇게 내가 디뎠을 때 이게 훅 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되게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예, 예. 괜찮으세요? 갑자기 많이 생각해요. 힘든 시간을 조금 겪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이나 제가 글 쓰는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부모님을 없이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 거의 50 가까이에 제가 이렇게 편안해진 거거든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려서 아예 부모님이라는 분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보육원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삶을 이렇게 끌고 가는 거는 불안이었던 것 같아요. 불안과 예민함이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서 그런 게 많이 또 치유가 됐고 제가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나는 뭘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어떤 기질의 사람이며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그리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 희한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소외돼서 살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책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 객관화를 함으로 훨씬 삶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썼고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훨씬 더 편안하게 살아가자 그렇게 해서 썼고 두 번째는 저희 가족은 다 전공대로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꿈꾸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자. 꿈. 평생 꿈꾸는 자로 죽을 때까지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자. 직업은 기본이고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이잖아요. 그 이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게 저는 작은 범주에서는 그게 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많이 있죠. 온라인으로 부토크를 또 하게 되고
오프라인 북토크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우리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만남의 축복이 이 책을 통해서 막 열렸어요. 그리고 진짜 감사한 건 이 책을 임진택 대표님이, 이세출판사 대표님이 책을 출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임 대표님을 통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생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이 이세출판사 대표님, 임진택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도 빼놓지 않고 하는 사회적인 네. 센스. 네,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소중한 것들이 가만가만 말을 건다. 이 책은 어떻게 쓰시게 되셨어요? 소중한 것들이 가만가만 말을 건다는 자전적인 그런 책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어려서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50 가까이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됐는지, 저의 가족사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만이 상처를 오픈할 수가 있잖아요. 누구라도 정말 자기 자신을 찾아서 꿈에 도전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면서 정말 행복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에, 그러니까 힘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제가 이 첫 번째 책을 쓰게 되었고, 14년의 기도가 응답된 책이 첫 번째 책입니다. 작가님께는 글이 치유가 됐고, 네네. 또 그것이 사랑으로 승화되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네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정말 이렇게 밑줄까지 쳐가면서 감동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직접 작가님께 좀 읽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나는 고된 일을 겪어 불순물이 많이 제거된 이들을 좋아한다. 깊이와 통찰력이 있고 진중하면서 그만큼의 연민도 함께 갖춘 사람. 꿰뚫어 보는 눈이 있음에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거나 혐오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한다. 별 수 없이 마음이 따뜻하고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좋다. 자녀 곁에서 한 발 물러서서 고유하게 타고난 것들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한없이 지지해주며 물을 주고 볕을 쪼여주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이해와 친절과 공감으로 대하리라. 성숙한 어른이 되어 꿈을 이루기 위해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리라.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영혼이 깊은 어른으로 살다가 가리라. 이렇게 제가 자녀들 앞에서 다짐을 한 내용을 써봤습니다. 작가님께서 힘든 어린 시절을 겪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주신 분이 계실 텐데 어떤 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나요? 주변에 엄마와 같은 여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제목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네. 돌아올 것이 되어주고 싶어. 네. 그래서 네. 그 엄마와 같은 그러니까 여인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저도 그 사랑을 그 불우한 청소년들이나 힘든 어른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해주고 싶었고 책 한 권이 나오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작가님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퍼뜨리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사랑의 열매를 이렇게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희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랑은 피 흘림이고 희생인데 내 것을 나눠주고 먼저는 시간과 내 몸을 써서 안부 전화나 또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모든 희생을 해야지 열매가 맺어지지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지않아 이제 북토크도 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희생이 많이 필요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베풀어야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지
희생하지 않고 자기 것을 챙기고 자기 먼저 이렇게 챙겨서는 그게 결코 열매 맺지 못하잖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다음 책도 또 나오면 연락 주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가님 살아오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 하나만 들려주세요. 네. 저는 살아오면서 제가 보육원에서 14년을 살고 19살 때 보육원에서 나왔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벌판에 혼자 선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수의사 그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이 저희 하는 모든 일을 다 지지해주고 정말 한없이 사랑해줘서 눈물 날라 그러네. 제가 오늘에 이렇게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두 자녀들 하나는 화가고 하나는 영어를 전공해서 교사인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가정을 만들어주신 남은 삶을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